반갑습니다. 제가 이 계층별 심리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저 쓸데없이 계층별 심리를 위화감 조성하려고 자꾸 계층별 심리를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계층별 심리가 우리 인간의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식을 하지 못하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조차, 그 다음에 우리가 세대 차이가 난다든가 또는 인간관계 갈등이라든가 이게 왜 생기는지 원인을 모르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은 이 계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존재하는 것에 따라서 심리가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계층별 행복 심리는 지난번에 한번 다뤘습니다. 오늘은 계층별로 치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계층별 심리를 보면은 하위 계층이라고 안 했습니다. 여기는 생존 계층이라고 했습니다. 사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는 살아야 돼.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저희들 때는 아닙니다. 저희들 위에 세대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일명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세대급들이 어디에서 살았었냐면 바로 생존 계층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8명을 낳아도 한둘은 꼭 이렇게 사망을 하고, 왜? 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낳아서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 그래도 몇 명이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 낳다 하나 죽어 빼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생존 계층에서는 그게 존재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자아실현하는 계층으로 이제 옮깁니다. 그래서 생존 계층에서 자아실현 계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우리 윗세대라고 그래요. 윗세대들이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 왜 굶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죠? 라면이 없었습니다. 있었는데 억수로 비싸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왜 굶어? 나라에서 돈 주는데. 그게 왜 그러냐? 자아실현 계층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생존이 보장되어 있어야 자아실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대, 이 윗세대는 이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밑에 있는 세대들이, 우리 세대가 또 다음 세대가 그래도 자아실현으로 굶어 죽지 않고 정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물론 본인이 살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이렇게 살게 만들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열도 굉장히 좋았고 교육열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리고 나는 굶어도 어쨌든 내 아이들은 먹여가면서 이 위로 올리려고 그 발버둥을 많이 쳤습니다. 요즘 물론 팽당하고 있어요. 누가 그러래?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렇게 사는 줄 알아봐요, 다들. 왜? 이걸 몰라서 그래요. 자, 그런데 자아실현 계층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이 생존 계층과 자아실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이 보듬고 이끌어가는 사람, 그걸 저는 리더 계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세 개의 계층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행복 심리가 다르다 그랬죠. 자, 이 생존 계층에서 행복은 뭐가 행복일까요? 먹고 사는 게야. 의식주만 보장이 되면 그게 가장 행복해요. 여기는 이것만 보장되면 돼요. 초가집이면 어때요? 내 집 있으면 돼요. 초가집이더라도 내 집만 있으면 돼요. 왜? 일단 의식주가 보장이 되면 가장 행복합니다. 먹으면 행복해요. 여기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 좋은 옷,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 그리고 좋은 집, 다 의식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행복을 추구하나요? 좋은 집? 좋은 집 살고 비싼 집, 좋은 집 사면 성공했어. 아주 행복해. 그게 바로 뭐냐면 생존 계층에서 못 벗어나서 그래요. 그게 생존 계층이거든요. 좋은 옷, 좋은 가방,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고 뭐하고, 그게 생존 계층의 심리예요. 그거는 자아실현 계층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자아실현 계층에서는 여기서는 의식주가 보장이 될 때 행복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자아실현 계층에서는 뭐가 행복을 느끼게 할 수 있느냐? 바로 뭐냐면 의미를 만들고 가치를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의미는 인간, 사람이 대상입니다. 의미는. 원리는 같아요. 이 가치나 의미나 같은 거예요. 다만 왜 두 개를 분리를 했냐면
인간 사람이 대상인 거는 의미, 즉 감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가치는 인간 사람이 아닌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얘기하면 물질을 얘기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가치 추구를 할 때 만나는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이 의미에 관련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가치와 연결되는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내 가치를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인간이 아니라고요. 물건이야 물건, 상품이고. 여러분들은 그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결국은 자아실현 계층에서 추구해 나갈, 이거를 만들어갈 때, 이거를 느낄 때, 또는 이거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이 생존되어 있는 이 행복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아실현, 이 가치를 추구, 이 물질이나 그 다음에 사람으로, 그 다음에 이 의미를 만들어가고 그러는데 계속 여기다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그 다음에 또 좋은 옷도 입어야 되고, 따뜻하게 입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계속 이걸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뭘로 갑니까? 심리는. 사는 거는 자아실현 계층인데, 그리고 자기 심리는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생존 계층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보고 배우는 게 그거니까. 생존 계층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아실현 하려고 들질 않아요. 자아실현을 안 하려고 하니까, 뭐, 엄마, 아빠 있으면 되지. 이거를 금수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생존 계층일 뿐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자아실현이 뭔지를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는 분명히 중산층,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아실현 계층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아실현 계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아실현해 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는 우리 후세에게 뭘 물려주고 싶으세요? 다시 니네 배고파서 이게 먹고 의식주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봐라, 쉐이야. 해서 생존계층을 확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죠? 왜 애들한테 그것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생존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그래서 계속 일로 내몰거든요. 먹고 사는 쪽으로 내몰아버립니다. 자아실현 본인들이 해나가면서. 그런데 자아실현 계층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선조들은 우리를 뭘로? 생존에서 탈출해서 자아실현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밑에 세대를 위해서 어디로? 리더하는 계층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여기는 이 의미, 가치, 의식주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주를 만드는 재미, 만들어주는 거예요.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게 될 때 행복을 느껴요. 내가 사회적 지위가 어디에 가 있다? 안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돌문을 얼마를 가지고 있다? 안 중요해요. 그냥 이 사람들이 좀 어렵고 힘들게 간다. 어떻게 됐든 뭐 도와주고 싶고, 그 다음에 또 기왕이면 한 사람 한 사람 돕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기업이 됐든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단체가 됐든 어떤 역할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끌어가는 계층이에요. 여기서는 행복은 만들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모든 걸 생존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구성 요건들을, 이 인재를 만들어내고 뭘 하고 하는, 거기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전혀 다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힘들까요? 심리 문제가 발생을 하고 힘들어지는 이유, 결국은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고 싶어지니까, 없으니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힘들다. 심리 문제가 됐던, 또는 심리 장애가 됐던, 어쨌든 뭐 장애가 됐던, 다 힘들다 쳐요. 이게 왜 생깁니까? 행복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래요. 행복의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욕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욕심. 이 욕심이 뭡니까? 이 욕구거든요. 자, 그러면 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없기 때문에 욕심은 있는데, 나에게 없으니까 어때요? 힘든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힘들다라는 걸 느낀다는 얘기는 뭐냐면, 행복하게 가고 싶다라는 거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그걸 갈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집니다. 심리 문제 생기고 심리 장애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생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왜 힘들까요? 생존 계층은 밥 먹고 살면 욕구가 안 생깁니다. 밥 먹고 살면. 그런데 못 먹으면 이제 뭐가 생겨요? 먹어야 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 욕구에 의해 가지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옷 못 입으면, 좋은 집에서 못 살고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사회가 이제는 생존이 이상하게 됐어요. 우리가 의식주만 보장이 되면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사는 게 아니래. 그거는 사는 게 아니고 10억짜리 집에서 살아야만 사는 거래. 그러면 10억 밑에는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생존계층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는 게 아니야. 인간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10억짜리 미만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10억짜리 미만에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인간 취급을 안 한다니까. 왜 그럽니까? 바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이 생존 계층에다가 적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생존 계층에다 적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의식주에 관련되는 게 문제가 생기면 힘들어지고 심리 문제 생기고 심리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자아실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의미가 붕괴가 되거나 또 결국 뭐냐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아이가 됐던 내 남편이 됐던 내 배우자가 됐던 누가 이 의미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이 인간과 사람의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는 내가 뭔가 가치를 추구하는데 가치가 차단되거나 실패를 하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계속 가냐면 이 힘들다 심리문제 심리장애가 생기는 게 이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의미와 이 자아실현 계층에서는 의미와 가치 추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 내가 하고는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디다 포커스를 맞춥니까? 의식주에다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거 보러 다니고 좋은 거 입으려고 들고 좋은 집에서 살려고 들고 좋은 차 끌으려고 들고 계속 그렇게 갑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 벌면은 가치 추구의 목적이 뭐냐? 의식주에 있었어요. 옛날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 밑에 가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쪼만한 차가 손바닥만한 회사 차가 하나 있어요. 저는 그 차가 제일 좋아요. 근데 한 달에 몇 번 안 끌어요. 왜냐면 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게 제일 불쌍한 애예요. 근데 저는 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가치가 예전에 엄청 달랐어요. 옛날엔 좋은 차만 좋아했어요. 정말 괜찮은 차.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전하잖아.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가장 안전한 게 뭡니까? 차 안 깔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몰랐어요, 그거를. 차 안 끌고 다니니까 교통사고 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차 끌고 다니니까 교통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몰랐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아실현 계층에 있는 사람이 이 의미 가치 추구의 목표, 그 다음에 여기에 리더 계층의 목표가 아니라 생존의 목표를 딱 맞춰지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왜? 여기가 목표가 되어버리니까 여기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잖아.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욕심은 더 커지죠. 그래서 10억 있는 사람은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옆에 보니까 100억짜리 집이 있어. 그러면 그걸 향해서 계속 가잖아요. 돈 왜 봅니까, 여러분들? 돈 버는 이유. 돈 버는 이유 뭐예요? 뽀대내려고 버는 거잖아요, 솔직히. 돈 안 번다 그래서 밥 못 먹습니까? 옷 못 입어요? 다 입잖아요. 기왕이면 좋은 걸로. 그 이유가, 목표가 그걸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아이들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내 아이들에게. 네가 행복하게 살려면 돈 벌어야 돼. 네가 행복하게 살려면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곳으로. 그래서 직업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최소한 사자는 들어가야 돼. 물론 사기꾼이 앞으로 붙으면 사자가 앞으로 붙으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뒤에 붙는 사자는 하나는 그래 가져야 네가 평생 가는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기는 생존 계층이기 때문에 이 눈높이만 높아지면요. 그 다음부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늘 뭘 가지고 삽니까? 힘들다, 문제 있다, 이걸로 살아가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뭡니까? 불행이에요, 불행.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나라들별로 또는 여러분들에게 행복 지수를 검사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불행하대요. 왜?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생존하는 거 원해요? 먹고 사는 거 원하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어요. 의미와 가치 추구하는 데 있어요. 나에게 의미가 있으면은 먹고 사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게 욕구 없어요. 안 생겨요. 남들이 정말 괜찮은 차를 끌고 다니는데 이렇게 보면 그래 저처럼 이제 그래 아이고 그래 교통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는. 저는 교통사고 날 일이 없어. 만에 하나. 그런 것처럼 내 생각이 욕이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행복이에요. 내가 거기에 이 사회를 일조를 하고 있고 내가 내 아이들에게 내 삶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인식을 하면서 내가 실제로 여기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욕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사라져요? 힘들다, 문제 있는 거, 장애인 얘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여기 또 문제 생겼어. 의식주의 문제 생기면은 당연히 힘들어지죠. 치료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의미와 가치 추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분명히 또 치료가 필요합니다. 힘들어지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리더 계층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만들고 유지하고 관리, 여기를 만들고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치 추구를 하고 앉아있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갑질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들도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지금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갑질이야. 그래서 그놈을 뭐 구속시켜라, 데모하면서 뭐 난리도 아니죠. 뭐 청원 올리고 뭐하고. 왜 그래요? 내가 상대적으로 불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가야 될지 자기들도 생존에다 목표를 두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우리를 돌봐야 된다. 그러니까 네 거 다 내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요. 맞잖아요. 네 거 다 내놔. 그리고 얘는 금수저로 태어났다. 나는 흑수저. 그런 발상 자체가 이미 벌써 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가요? 내 아이들은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그렇다고 내 아이들 금수저 만들래요? 그래봐야 생존계층이에요. 걔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각 계층마다 어떤 심리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각 계층마다 역할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행복을 위해서 가거든요. 자, 그래서 생존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의식주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아실현 계층으로 넘어가게 되면 의식주가 보장이 돼 있으니까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데 의식주를 목표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의식주를 목표로 갑니다. 굶습니까? 안 굶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내놓으라 그래요. 더 내놓으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아. 예를 들어 도움을 받아요. 근데 옆집은 200만 원씩 억울해. 그런데 아무리 봐도 200만 원 나는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야. 살기 싫다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도 똑같아요. 목표라는 게 어디에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욕심이 왔다 갔다 거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진짜 목표가 뭐예요 도대체? 자, 여러분들은 의미를 목표로 갑니까? 가치 추구를 목표로 갑니까? 가치 추구는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루기 위해서 추진해 가는 거죠. 추구해요.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그래서 추구하면서 행복을 느껴가는 거예요. 추구를 하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결과가 하나씩 생기는 것 뿐이에요. 그냥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 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욕이 또 생기기도 하고 또는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베이비 부모 요즘 팽당하고 있잖아요. 많이 우리 사회에서. 누가 그렇게 살을 해? 그건 아버지 니네 일이지 왜 우리한테 그런 것까지 전가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생존계층에 옛날에 진짜 미친 듯이 일하던 그런 세대들이잖아요. 왜 일할 때 그 일해 가지고 돈 벌어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하려고 이 의식주를 목표로 오진 않았어요. 뭐를 목표로 갔습니까? 가치 추구의 목표를 둔 거예요. 그냥 미친 듯이 한 거예요. 누가 좋으라고? 자기 좋으려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푼 생겼던 것 뿐이에요. 그냥 그거를 가지고서 기본 베이스 자아실현 계층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여기 기본 이 베이스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기본 베이스에 있던 사람들이 목표가 일로 가니까 누구네 집은 10억인데 우리 집은 1억밖에 안 돼. 아버지 뭐 했어 도대체 나한테?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쉐야, 너 여기서 출발하게 아빠가 얼마나 신경 많이 써놨는데 왜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냐고요. 그러니까 1억짜리는 돈도 안 되고 인생 실패작인 거야. 그래 내가 아버지만 잘대로 잘 만났어도 이 10억짜리 아버지만 만났어도 나 인생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다고. 왜? 행복의 가치가 어디에 지금 담겨져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디에 지금 목표를 갖고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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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내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알겠죠? 스스로들이 알 겁니다. 어디에 있을지를. 자, 이제 내가 위치가 여기에 있어. 여기 있는 사람이 이걸 목표로 가고 있다면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욕심에, 불행해.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즉, 내가 내 상처, 내 스트레스를 키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탓합니까? 타인을 탓해요. 자기가 방향 잘못 설정해놓고 타인을 탓해요. 그래서 난리가 갈등이 생기고 위화감이 조성되고 그리고 극과 극에 지금 양극화 현상이 막 생기고 대립이 생기고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는 포커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이걸 향해서 가면요. 특이한 점은 뭐냐면 그냥 가는 그 자체가 행복해요. 우리 옛날에 아빠들 시대에 내가 오늘 좀 굶어도 행복해요. 왜 행복해요? 이모들이 이렇게 갈 걸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뿌듯한 거예요. 그냥 안 먹어도 뿌듯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뻥이죠. 아니 밥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배가 고프지? 어떻게 배가 불러요? 근데 느껴보셨잖아요. 물론 늘 그러면 배고픈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잠깐 안 먹어도 배부를 때가 느껴지잖아요. 왜? 그냥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하나 해줬는데 엄청 잘 먹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먹어도 그냥 행복해요. 안 느껴봤구나. 죄송합니다. 전 느껴봤는데 여러분들은 안 느껴봤구나. 그게 왜 그러냐면 의식주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행복이라는 거를 내가 일상에서 늘 갖고 살아가고 있거든. 여러분들은 이미 자아실현해서 행복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가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충분히 느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힘들어집니까? 이 욕심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욕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도 여러분들 개인별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제대로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목표로 가고 있는지도 알아야지요. 지금 현재의 목표가 됐던 그 다음 단계, 이 다음 단계는 우리 세대의 목표가 아닙니다. 생존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의식주 당연히 내 목표예요. 의식주. 그래서 먹고 살면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자아실현계층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야 돼요? 내 다음 세대가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못 누려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세대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어.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여기서 당연히 의미와 가치를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럼 우리 세대, 그 다음 세대는 뭐를 위해서 가야 됩니까? 여기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근데 우리는 계속 어디로 보냅니까? 그냥 여기 말고 생존계층에만 계속 있어. 라고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싫어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들이 또 여기로 보내졌잖아요. 지가 가고 싶다 그래서 안 가지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 보내버리면 글로 간다니까. 그래 여기서부터 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2단계 올라옵니까? 못 올라온다는 거야.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떨어지면 한 단계를 더 올라가려면 몇 세대가 필요합니까? 최소한 한 세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한 세대 이상. 우리가 한 세대가 개고생을 해서 한 단계를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고생을 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그걸 또 한 단계를 끌어내리네. 여기 올라가는 데는 한 세대가 필요해요. 한 세대 이상, 즉 30년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한 100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좀 약간 집중력이 좀 강한 열정 집단들이어가지고 이게 엄청 강해서 30년 만에 끌어올린 거예요. 엄청나게 빛과 같은 속도로. 그런데 일로 내려보내는 거는 1초도 안 걸려요. 무너뜨리는 거는. 오늘 내가 어떤 목표를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힘들어. 왜 힘든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어디를 목표로 두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자아실현계층이거든요.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을. 자, 그러면 자아실현계층에서는 의미와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이걸 분리해서 추구를 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의식주에 맞춰져 있잖아요. 의식주에. 남들보다 남들보다 잘하는 순간 무조건 뭐예요? 의식주예요.
여기서부터는 의식주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더 나은 뭘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나도 열로 떨어지지만 내 아이들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 세대는 이제 그때부터 뭘 해야 돼요? 언젠가 누군가는 자아실현 계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부자가 망하면 그래도 3대는 먹고 산다 그랬어요. 그죠? 요즘은요. 3대가 아니에요. 나부터도 굶어요. 내가 부자였다가 내가 망하면 왜 그래요? 생존계층에 있기 때문에 다 뜯어먹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는 생존,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로 살아가는 곳이거든요. 내가 한눈 파는 사이에 내 집이 하나가 사라져. 그런 데가 여기에요. 왜 애들을 자꾸 이 생존계층으로 내모냐고요. 이거 몰랐다 쳐. 그럼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느 계층에 있구나. 아, 지금 내가 어디를 목표로 가야 되겠구나. 여기 아니면 내 아이들은 여기를 목표로 가야 되겠구나. 여기는 거들떠 볼 때가 아니구나. 거들떠 보는 순간 무너져서 1초 만에 무너져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걸 목표로 갑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은 거기서부터 인생을 시작해야 돼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계층별 심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각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나라에다 적용 한번 시켜보세요. 나라, 국가에다가. 우리나라, 미국, 일본, 각 나라에다가 그 나라가 어느 계층에 들어가 있는지, 그 나라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정책, 그리고 방향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나라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가고 있어요? 생존계층으로 가고 있다고 내몰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피땀 흘려서 만든 이 나라를 왜 이런 식으로 단 1초 만에 다 무너뜨려가지고 그러고 잘하고 있대. 여기요. 눈 깜빡하는 사이에 다 날아간다니까. 1초 만에 세상 다 무너져요. 우리나라가 다음 내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하나가 삐락 하면 사라져요. 왜? 이 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라를 한번 보세요. 꼭 어느 나라를 지칭 안 해도 됩니다. 계층별 심리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계층별 심리에 관련되는 거, 여기에 반대급부, 문제 생기는 거, 여기에서 가져가는 욕심,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분석을 해도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 거, 기업이 가고 있는 방향, 그 기업이 망할지 흥할지 컨설팅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회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 내가 지금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 아이들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이거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래서 계층별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이 계층별 심리 지금 4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번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방향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든 갖지 않든 저는 관심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해야 될 얘기는 해놓고 그리고 갈 땐 가더라도 해놓고는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럼 운영하는 이유기도 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